안녕하세요. 글쓰기 연장통 강의를 하게 된 한호택입니다.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글쓰기 연장통, 제목이 좀 특이하죠? 글쓰기 연장통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프레임, 우리 수학 같은 거 들어보셨죠? 그런 프레임을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프레임을 익혀가지고 회사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글을 구성하고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책을 출간하는 그런 방법까지 알게 됩니다. 자, 그럼 저랑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?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. 저는 IGM 세계경영연구원에서 한 10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. 주로 강의한 분야는 글쓰기, 창의력, 뭐 이런 쪽인데요. 책도 한 10권 이상 냈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5권은 오늘 강의 드릴 글쓰기 연장통을 비롯해서 글쓰기 관련 책들입니다. 뭐 주로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. 저기 맨 가쪽에 글쓰기 연장통이라고 있죠. 그 옆에 안에 노트북을 열다는 제가 양천구청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일반인들이 글을 쓰게 해가지고 책으로 출간한 겁니다.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놀라셨죠.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. 의왕시 같은 경우에서는 어르신들 60에서 제일 고령자가 이제 87세셨는데요. 그분들도 책을 내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잘 따라오시면은 누구든 글쓰기를 하실 수 있고, 저도 원래는 삼성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책을 내면서 퇴사를 하고 지금 강의와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 조선일보나 환경 비즈니스에 지금도 칼럼을 게재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글쓰기 연장통은 총 5부 25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의가 25개예요. 그런데 그 상위 개념으로 5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 1부는 뭐냐? 기획하기입니다. 먼저 책을 내려면, 글을 쓰려면 무엇을 써야 될지 알아야 되죠. 그래서 기획하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강의는 무엇일까요? 여러분들이 글을 쓰든 안 쓰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그런 프레임입니다. 내 영역을 찾아주는 will, can, must라는 그런 도구인데요. 자, 이 강의 제목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앞에 수식어가 있고요. 뒤에 그 프레임, 틀을 설명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도구는 어디에 유용하냐? 바로 내 영역을 찾아준다.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그 영역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는 틀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틀을 왜 써야 되냐면요.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. 강의를 하면서 아마 한 수백 회 해봤을 겁니다. 꿈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요. 내 꿈이 뭡니다.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. 70%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세요. 그 다음에 한 20%는 돈 버는 게 꿈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돈 버는 게 꿈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가 꿈이겠죠? 어떻게 나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혹은 뭐 회사를 차리고 이런 게 꿈이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했고요. 그 다음에 10%는 세계여행 등 일회성 목표 혹은 남들이 좋아하는 뭐 명품 구입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모든 자기계발 책을 보면은요, 목표 아니면 적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.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은 추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삶이 오히려 더 공허해지기 쉽거든요.
예, 그래서 이때 자기의 목표를 한번 발견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틀이 will, can, must 틀입니다. 자, 조금 더 목표,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겠는데요. 제가 존경하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분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고 히틀러 치하에서 아우슈비츠에 갇혔습니다. 그 아우슈비츠는 그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아주 잔인한 수용소였죠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강제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. 뭐 굴욕감도 있었고 모욕감도 있었겠지만, 근데 빅터 프랭클이 자살하는 사람들의, 이 사람이 정신의학자였거든요.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,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자기 삶의 이유, 의미가 있나, 그 아우슈비츠에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.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. 어떤 이유? 빅터 프랭클은 그때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어요. 근데 자기가 죽으면 아내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, 목표가 생기는 거죠. 또 하나는 그때 논문을 쓰던 중이었는데 논문을 빼앗기고 그걸 불에 태웠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그 논문을 완성하겠다. 겨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가 됐습니다. 그리고 로고테라피라는 그런 정신의학의 창시자가 됐는데, 뭐 핵심은 의미, 목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와 의미 발견,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. 글쓰기는 정신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.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will, can, must를 어떻게 사용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will, can, must는 뭐 간단합니다. 하고 싶은 거 will이죠. 할 수 있는 거 can이고요.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거 must겠죠. 그 각각을 적어요. 그러면은 그 각각에서 공통 분모가 생겨납니다. 그 공통 분모를 추진하면 되는 식입니다. 쉽지요? 예,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글쓰기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은 강의를 주로 이번에는 드릴 거지만 사실은 회사에서도 다 이미 쓰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응용하고 있는 틀이기도 합니다.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추상적으로 성실, 노력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나는 뭐 글쓰기를 잘한다든지 보고서를 잘 작성한다든지 혹은 영업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자, 하실 수 있으시겠죠? 자,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will에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고 can에다가는 할 수 있는 거 쓰고 그리고 must에는 해야만 하는 것, 이것을 쓰시면 되는데요. 하나하나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.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 일을 하면은 나는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. 지금은 혹시 내가 그 일을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언젠가 그 일을 한번 할 거야.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회계사 분은 세계여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지를 촬영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회계사를 그만두고 유튜브 그 동영상 촬영자로 바뀌었는데, 예,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? 예, 이런 것들을 한번 will에다가 적어 보시면 됩니다.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떤 활동을 할 때,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여행을 할 때 행복했겠죠. 그리고 장소도 있습니다. 나는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행복하다. 그래서 뭐 이제 요새 이제 그 독서 클럽이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런데 행복하신 분들은 독서 관련 유튜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
그런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소유입니다. 예, 나는 무엇을 가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가. 예,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별거 다 모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미술관은 아니고 하여간 전시장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 소유.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롤 모델입니다. 롤 모델. 예, 그래서 롤 모델이라 그래서 꼭 제가 아는 분만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나 TV 그런 데서 보고 그런 사람을 좀 닮고 싶다. 내가 그 사람처럼 되겠다.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연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? 예,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예.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. 이거는 재능과 관계가 깊겠죠? 예. 그래서 재능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의식적으로도 잘하는 그런 사고, 감정, 행동입니다. 예. 프로야구 선수라면 타석에 섰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공을 잘 맞히겠죠?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됐겠죠. 예. 그래서 이 재능도 이런 4가지 질문을 한번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S입니다. 이 사인이라고 재밌게 써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다른 일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지는가? 예. 저는 글쓰기가 조금 쉽습니다. 예. 왜냐하면 한 20년 썼거든요. 재능인지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찾을 때 글과 관련된 직업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. 다음에는 본능이에요. 예. 그 일을 하기 전에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 설레고 해보고 싶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아침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그게 설레고 끌리니까 하시는 거죠. 예. 그런 일이 있나? 예. 그 다음에 그 일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이제 보면은 나는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뭐는 잘해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조금 점수가 높았습니다. 그래서 국어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충족감이 느껴지는가. 예. 어제 글 완성을 했는데요. 한 편을 끝내면 어쨌든 뭔가 만족감이 듭니다. 그 글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런 것이 바로 재능, 캔을 발견하는 질문입니다. 자, must 해야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. 예,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드릴 수는 없고요. 해야 하는 것 그러면은 책임입니다. 이 빅터 프랭클이 한 얘기인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걸 추구해서 그걸 이루어졌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은 훨씬 더 중요하다. 빅터 프랭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해야 하는 것에 대부분 가족 부양들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나라는 어떤 개인으로서 이 일은 꼭 사회에 베풀고 가고 싶다. 혹은 모범을 보이고 싶다.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게 소명입니다. 그리고 끝으로 중시하는 것인데요. 여기에는 가치관, 세계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 직장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요. 그 직장이 만약에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.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직장을 must 찾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,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린피스 같은 데서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must를 발굴하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저를 대상으로 모든 사례는 제가 직접 다 해본 겁니다. 해본 거. 그 사례를 저를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때 삼성 화재에 다니고 있었어요. 그리고 뭐 고가도 잘 받고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. 예, 그런데 사실은
대리 달고 나니까 제 꿈이 회사원이 아니라는 걸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소설가였습니다. 그래서 하고 싶은 거에 소설가를 적었고요. 소설가가 되기 전에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이 뭔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그때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교육 강의 능력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영업에 관한 지식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머스트는 저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여서 가족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공통점을 교집합을 찾아가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써보자. 그게 소설이 아니라 영업에 관한 책이라도. 그러면 책이 나오면 어쨌든 나중에 소설을 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인세를 받으니까 가족 부양에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니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윌 캔 머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 실습을 도와드리려고요. 제가 이런 파일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별첨 자료를 무료로 배포합니다. 지금 그 첨부 파일을 보시면 거기 다 있거든요.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실습이 있다 그러면 강의를 듣고 나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실습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. 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두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서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재능이 없거나 부족하면 단계적으로 해야죠. 서둘러서 좋을 거 전혀 없습니다. 자기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됩니다. 저는 그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사실은 이건 자기 개인의 삶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회사원에서 조직원에게 활용해도 아주 좋은 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그걸 한번 다각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강의 마치겠습니다.